그냥 이제 간담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학교별로 이제 그 시험 시간하고 그다음에 문항수들.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화학을 듣는 학생 자체가, 들어온 학생 자체가 이제 생물화학을 준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생물화학이 될 거고, 목포대 같은 경우는 화학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물론 이제 일반 화학하고 유기화학의 공통적인 범위들은 다 있긴 한데, 그 외에 학교마다 좀 중요하게 또 다른 영역들, 전공화학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만 일단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처음이죠. 아직 시작 안 했지. 그쵸? 다 시작 안 했지.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개특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장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까지 나가요.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에 뭐 이제 화학을 하거나 생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지금 그거 알아보러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접근 좀 할게. 그래서, 음, 여기 있는 내용은 일단은 조금 이따 보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의학 계열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대강은 알고 있죠. 그죠?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가장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 그 다음에 GPA,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물 시험하고 GPA하고 영어만 들어가고 화학 시험은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GPA하고 영어만 들어가죠. 영어도 이제 탭스 성적이 들어가고, 솔직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GPA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류로만 넣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학생들이 거의 GPA가 99 정도 돼야지만 이제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 외에는 솔직히 전부 다 필기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영어, 그렇죠? 맞아요, 영어. 그러니까 GPA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의학학 계열의 학생들이 보통 95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야. 높은 학생들은 보통 이제 98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도 필기 준비를 해요. 그 서류만 보는 학교들은 거의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도 필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95인 학생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GPA가 가장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점도 합격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GPA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높아야겠죠. 근데 GPA가 들어가진 않은 학교, 이제 GPA가 들어가진 않은 학교가 대표적인 데가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원광대. 전형은 대충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전형? 대충? 원광대 뭐 들어가는지 알죠? 1단계 영어로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필기. 면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신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80점대 학생들이 제일 많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대가대도 마찬가지. 대가대는 이제 나중에 그 후에 그 시험을 보거나 필기를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긴 하는데 보통 면접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서류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GPA가 약간 들어갑니다. 근데 대가대 합격하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기를 그렇게 GPA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판단됐냐면 올해 이제 원광대 합격한 학생 중에 두 명이 한 학생은 88점 후반대, 88.9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인가 8인가 9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학생이 80점이에요. 80점. 그리고 둘 다 지금 이제 80점대 학생인데, 요 학생이 대가대 예비 1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가대가 요번에 한 명 뽑았거든요. 한 명. 그런데 이제 최초 합한 학생이 GPA가 98이었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 학생은 다른 학교 갔고, 그래서 이 학생도 지금 이제 여기 붙은 학생이 여기 대가대도 일단 합격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집하고 가장 가까운 데 선택하느라고 일단 원광대 선택했고, 이제 대가대 딴 학생이 붙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학교가, 의대 같은 경우 요 두 학교가 내신이 가장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신이 낮다라는 거는 이제 90 안팎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일단 내신이 낮다라고 봐야 돼. 예, 90 안팎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필기를 굉장히 잘 보면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그 다음에 단국대. 자,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 1차에 필기로 뽑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3배수, 4배수 뭐 이렇게 뽑게 되는데, 솔직히 경희대는 나중에 면접 볼 때 GPA를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 경희대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경향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의학 계열 편입하는 학교들 중에서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도 뽑았기 때문에 중앙대도 괜찮 좋은 학교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대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대 굉장히 좋은 학교고. 예, 근데 보통 중앙대하고 고대는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희대하고 단국대는 지금 거의 매년 뽑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이 두 학교가 돼. 예. 그런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한 3년 전, 3, 4년 전에는 경희대가 꽤 많이 뽑았어요. 거의 7명 이상 뽑았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올해는 의대생을 2명 뽑았어요. 2명 뽑았는데 그 2명이 전부 다 지방대 의대 출신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희대가 만약 인원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모르는데 아마 점점 그런 경향성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생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지방대가 빌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약대생들이 또 의대 가려고 하고 그럼 약대 비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이 이제 약대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중앙대 뽑았으니까 요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방대 의대 학생들이 다 붙었어요. 중앙대가 여기 3명 뽑았거든. 심지어 지금 이제 요번에 중앙대 붙은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이 중앙대와 경희대를 둘 다 붙었어. 둘 다 붙었는데 그 학생이 어디냐면은 연세대 미래의대 다니는 그 학생.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둘 군데 다 붙었는데 그 합격한 학생의 친구가 중앙대 예비 1번을 받은 거야. 근데 그 학생도 연대대 미래. 그래서 합격한 학생이 경희대 선택하고 친구가 중앙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판은 결국 이제 좀 학번이 높은 학교들은 결국 이제 지방대 의대생들이 거의 이제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 네, 그래서 단국대도 마찬가지. 단국대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솔직히 천안에 있긴 하지만 솔직히 지방대 있는 학교들보다는 그래도 단국대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단국대도 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GPA를 좀 덜 봅니다. 면접할 때. 대신에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냥. 요거는 지금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제 합격 학생들이에요. 물론 이제 중복하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19명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제 반에서 지금 이제 그 모의고사 반, 마지막에 모의고사 반 들은 학생들이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명 정도 됐어요. 3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붙었거든요. 그죠? 이게 이렇게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커리큘럼 중에서 물론 이제 뭐 기본 이론은 어차피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임 어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국대하고 원광대 요 두 군데가 상당히 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학교예요.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시험이 40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원광대 나와 있죠? 자, 50분이고 40문항이에요. 객관식 40문항. 거의 1분당, 거의 우리가 뭐 이제 받아서 수험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답안지 작성하고 이러려면은 거의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돼.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단국대. 단국대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객관식 오지선다형의 30문항이죠? 30문항. 근데 문제는 보면 총 80분이야. 생물하고 화학하고 합쳐서. 생물 30문항, 그 다음에 화학 30문항. 그러니까 총 60문항이에요, 여기가. 총 60문항이고 80분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이제 간단한 객관식들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냈었고 단국대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전부 다 뭐랑 비슷하냐면은 미투 유형이에요. 미투 유형의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자, 미투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게 편하게. 그죠? 네. 자, 요게 지금 미투 유형이에요. 요거는 미투 유형 중에서 난이도 제일 낮은 거. 1번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3점짜리 해당되는 거. 지금 화학들 해본 적이 있어요? 전공이 뭐지? 화학을 해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전혀? 그리고 전공. 화학과, 그럼 알겠네. 지금 그냥 첫 번째 거는 그냥 원자에 해당되는 거, 단순하게. 원자 전자 배치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양자수하고 뭐 이런 것들 질문이 나오죠. 네, 당연히 이제 쉬운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산화환원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냥 산화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화학양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학양론. 요게 이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쪽에 해당이 되고, 음. 자,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이것도 전기화학에 해당되는 건데 좀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문제 자체도 굉장히 길어요. 네, 그리고 그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좋아해요. 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라든가 표를 주고서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 어려운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약간 추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풀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화학 문제인지 수리 문제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네,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A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제 전지 전이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해도 고상수 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전기 화학하고 그 다음에 용해 평형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네, 자, 이런 식의 이게 지금 5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난이도가 높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 미투 문제,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 요 미투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약대도 쓸 거예요? 약대? 그죠? 네, 약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학교들이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남대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서 미투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원광대에서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이건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pKa라고 해서 이제 산성 염기성에서 산성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유기할로제나 반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말로 설명한 거. 보통 유기 같은 경우 유기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설명한 것들 이런 식의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뭐 그냥 화학양론 아까 이제 그 화학양론 문제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밑에서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물어보는 반면에 일반 편입 쪽에 쉬운 문제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거 중에서 요 한 문항 정도만 물어봐요. 단순하게. 그리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개수 맞추고 개수 확보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단한 문제, 그런 식의 문제 나오는, 그러니까 쉬운 학교들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미트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단국대가 그러한 미트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반면 생물도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60문항을 80분. 그죠? 자, 여기 유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미트 보게 되면은 화학이 30문항이에요. 똑같지? 그치? 얘 같은 경우에 일반 화학이 20문항이고 그 다음에 유기가 10문항이에요. 근데 하나 보는데 75분이야. 근데 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60문항에 80분. 엄청나게 15분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2년 전에 제 반에서 단국대 붙은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게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총 60문항 중에서 40개 정도 맞았어. 3분의 2 합격한 학생들이. 네, 둘 다 지금 고대 출신이었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어, 토익 전부 다 지금 만점이었고 GPA도 전부 다 지금 98에 해당되는 애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3분의 2 정도 맞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그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하겠지.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2월 끝나고 나서도 뭐 이제 특강을 하기도 하지만 특강을 안 듣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계속 시험을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가 단국대 50분 동안에 30문항 풀계실이 난이도는 실제 얘네들 난이도보다도 높게 준비를 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단국대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시험 본 학생들의 1단계 붙은 학생들이 보게 되면 60문항 중에서 55개 정도 맞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 난이도가 약간 낮아진 것도 있는데 문제 형태들이 비슷비슷하니까 한 번 더 했더니 익숙한 거야. 익숙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국대도 점점 실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 자, 원광대 같은 경우 아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 문제는 올해는 또 아니야. 올해는 단국대처럼 나왔어. 그러니까 원광대가 최근 2년 동안에 난이도가 급점핑을 하고 있어요. 2년 전에도 보게 되면은 전체 40문항 중에서 단순한 문제들 쭉 있고 거기에 미트 유형하고 비슷한 것들. 근데 이제 미트에서도 좀 난이도가 낮은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6문항 정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좀 꽤 어려웠다라고 이제 느꼈거든. 당연히 50분 동안에 40문항이니까 그것도 간단한 문제도 힘든데 거기 난이도가 높아졌을 텐데. 근데 올해는 더 높아질 거야. 더 높아지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항이 나왔냐면은 요번에 이제 약대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약에 해당되는 후유증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편입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음 연도에 어느 교수가 출제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학생들이 올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학생이 학교가 원광대야.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단국대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2개 80문항이긴 한데 10개 이상을 틀렸거든. 10개 이상.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틀린 건지 아닌 건지 찍은 것만 10개, 못 푼 것만 10개 이상이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머지 중에서 몇 개 맞은지 모르겠지. 그죠? 그 정도로 원광대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일단 물론 이제 기본 이론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변함이 없긴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단원만 문제 풀이할 때도 그냥 난이도 낮은 것부터 큰 어려운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요 학교하고 지금 요 학교 위주로 해서 타임어택을 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요 두 학교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요 두 학교들을 만족을 시키게 된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효과, 그러면 또 이제 내년에 또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합격생 중에 한 학생이 지금, 올해 어디야, 그 충남대 약대를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충남대 약대하고 전남대 약대, 그 다음에 강원대 약대 3개 붙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충남대 약대가 제일 좋으니까 거기를 선택하고 갔어요. 근데 충남대 약대, 그 친구도 이제 이거를 준비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했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하는데 이제 편입생한테 물어봤나 봐. 요번에 시험 어떠냐고. 그러니까 다 풀고 15분 남았어요. 이랬더니 교수가 내년에 어렵게 내야 되겠네.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내년에 또 상승하는 거야. 상승하면은 또 무슨 형태? 그럼 무조건 미트 형태야.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형태를 보이긴 했는데 아마 한 해 됐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그 여기 중앙대가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편입 학교 중에서는 중앙대가 문제가 상당히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워낙 오래됐고,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가 한번 가서 봐도 돼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4지선다형이고 30문항이에요. 60분.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 어택에 해당이 돼요. 학생들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단국대 준비하면 여기는 충분하니까. 단국대 30문항에 50분 동안 계속 시험 봤으니까 여기는 충분하단 말이야.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는 또 이렇고 내년엔 또 이렇고 뭐 달라지니까. 자, 올해 같은 경우에 경희대 단국대는 화학은 좀 쉬웠고 생물이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생물이 잘하는 학생들이 붙을 확률이 높았지. 근데 올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물이 쉽고 화학이 어려웠어. 그래서 화학을 잘하는 학생이 붙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중앙대 약대인데 한 학생 같은 경우에 내신이 95 정도 돼. 그리고 지금 토익이 그 친구가 985, 80인가 85인가? 85일 거예요. 85.
자, 요 정도 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내신이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적인 거지, 그지?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의대, 뭐 경희대 의대도 보고 단국대는 치대 넣고 그다음 중앙대 약대 넣고 지방대도 약대 넣고 해가지고 거의 한 19개가 넣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약대하고 지방대에 있는 약대하고 어디가 붙기 쉬울 것 같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지방대가 더 쉬울 것 같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약대 붙었어. 그리고 딴 데 다 떨어졌어. 어, 심지어 우석대 약대 같은 경우에 전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GPA가 안 들어가고, 영어 100에, 그 다음에 화학 100, 생물 10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GPA가 안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원하겠지? 경쟁률이 250대 최고. 최고. 그리고 그 친구, 여기 붙은 중앙대 약대 붙은 학생이, 우석대 예비번호 25번. 떨어졌어.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친구도 아마 전남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대도 떨어졌거든. 근데 여기만 붙었단 말이야. 오히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디 갔냐면 이 친구야, 이 친구. 여기. 원광대 의대 붙은 학생인데 이 친구도 우석대를 썼거든요. 우석대 썼는데 우석대 당연히 이 친구도 내신이 약한 거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공평하잖아. 이 친구 같은 경우 영어가 900이었단 말이야. 그 영어 점수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화학하고 생물인데 우석대가 생물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 이 친구 우석대 예비번호 104번. 원광대 의대 붙었는데.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꼭 공부 잘하는 학생이 꼭 거기에 붙는다. 모든 학교 많이 붙고 공부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안 붙는다. 그걸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앙대 약대 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다는 좀 화학이 좀 강했어요. 모의고사 보게 되면 항상 상위권 5등 안에 들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처럼 생물이 좀 약하고 그다음 화학이 어려우니까 여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최초합됐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면, 뭐, 다른 데 다 떨어졌고 여기 붙었으면 됐지, 뭐. 그지? 이 친구도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원광대 의대가 붙은 거야. 그것도 예비 5번이었는데 추합됐어. 취업됐어. 근데 이제 솔직히 요번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 10명 뽑았거든. 그러면은 10명 뽑으면 그래도 이제 추가 합격이 조금 되긴 해요. 근데 보통 두세 명 이상은 되기 쉽지 않아. 잘 안 돌아. 그런데 요번에 5명, 예비 5번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약대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합격자 10명 중에서 2명이 원광대 한 명, 2명 중에 한 명이 원광대 의대하고 단국대 치대하고 충남대 약대 붙었어. 그럼 뭐 선택할 거야? 당연히 의대. 1순위 의대, 2순위 치대, 3순위 약대일 거 아니야. 약대 갔어. 이런 친구가 2명이나 있었어. 만약에 약대를 안 뽑았으면 이 친구는 못 들어간 거야. 근데 요번에 약대 뽑아가지고 그 두 친구가 약대를 선택하면서 여기 합격했거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까? 지금 이제 한 학생, 그 친구는 이제 약대만 지원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지방대도 썼으면 합격했을 것 같은데, 지방대는 절대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 이력이 어떻게 되냐면, 단국대 천안 이제 졸업은 안 하고, 거기 다니다가 피트 준비했다가 피트 실패하고, 그리고 여기 학원 왔어. 네 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영어, 그 친구, 보통 피트 준비한 학생들은 좀 영어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처음 했을 때 영어가 800이 안 됐거든. 그러면은 의대는 절대 못 써. 약대도 마찬가지고. 올해 의대 같은 경우에 985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붙었고요. 약대는 975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는 의대만 뽑았을 때고, 게다가 영어가 800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죠. 그래서 연고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토익이 800이 넘어야 되니까, 물론 시험을 봐서 800 한 3, 40까지 올려가지고 일단은 고대를 들어가서, 고대는 영어 안 들어가긴 하는데, 고대에 합격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대 한 학기를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점을 굉장히 잘 챙겼거든, 그 친구 같은 경우. 단국대 다닐 단대 천안 다닐 때도 그 친구가 내신이 98이었고, 고대에서는 한 학기 동안 내신을 99를 받았더라고. 굉장히 좋지.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대를 서류 전형 위주로 해가지고 수도권 위주. 지방 가기 싫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한 해 동안 좀 이제 영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익이 960이었어. 토익 960에 내신 99. 예, 그런데 이제 서류가 된 학교들은 한 군데도 없고 서류를 뽑은 학교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경희대하고 그다음에 중앙대 약대 예비 2번하고 3번을 받았어. 예비 2번하고 3번. 그리고 이제 추합하게 되면 이제 땡겨지잖아. 예, 마지막에 마지막 추합 마지막 날 경희대 예비 1번, 중앙대 예비 1번까지 간 거야. 그럼 한 명만 빠지면 되지.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합격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중앙대하고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하고 두 군데 붙은 학생이 있었던 거야. 당연히 이제 중앙대고 성균관대 가게 되면 어디 가고 싶어? 중앙대, 성균관대, 약대. 둘 다 약대. 중대, 성균관대. 선택하기 좀 쉽지 않지. 그치? 근데 당연히 중대가, 약대는 무조건 중대가 1위야.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대가 약대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길고, 그리고 뽑는 인원이 제일 많아. 학부 인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중앙대 약협 가게 되면 거의 중앙대가 잡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약대 가려면은 중앙대 갈 수 있으면 중앙대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뒤로는 바로 다음에 성균관대란 말이야. 성균관도 굉장히 좋거든. 오래됐고. 네, 솔직히 예전에 약대 그렇게 되면은 여대 말고 남녀공학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남녀공학이 서울대, 중대, 성균관대, 삼육대 이게 다였어. 나머진 전부 다 여대만. 이렇게 됐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대도 좋단 말이에요. 게다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학교에서 들은 학점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를 가게 되면은 1년 일찍 졸업을 하는 상황이고, 중앙대 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 근데 단점이 있지. 성균관대는 수원에 있고, 중앙대는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전날만 해더라도 성균관대를 간다고 했었어. 1년 일찍 졸업할 수 있으니까. 당일날 중앙대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여름 때 되면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올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낙 피트 그 다음에 편입을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너무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수능을 갈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추합하기 전날에 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이제 수능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예비 1번까지 가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게다가 이제 영어만 조금 올라가면 만약에 그 친구가 영어가 975 이상이었으면 당연히 예비 번호가 바뀌었을 거고 그럼 합격을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또 한 번 시도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되게 상황이 재밌어. 편입이라는 게. 수능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본 이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 붙은 학생 모의고사 보는데 나중에는 단국대 형태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 형태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단국대보다는 원국대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실력이 점점 늘어서 단국대도 괜찮게 나왔는데 결국 여기 갔어. 그리고 단국대 스타일의 유형을 잘 맞는 학생들은 주로 어디 붙느냐면 뭐 경희대, 단국대,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대가대도 시험이 꽤 그러니까 대가대, 그다음 연세대 미래 이런 학교들을 많이 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두 학교 위주로 우리가 지금 타임어택 연습을 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학교들을 전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약대도 오히려 지금 이제 그 거의 대부분 학교들 여기 본 학생들이 약대들은 전부 다 시간이 남았다고 해요. 시간이 충분히. 그러니까 약대들도 보게 되면은 어떤 학교는 지금 생물하고 화학 합쳐가지고 40분, 60분 동안에 40문항 보는 학교도 있어. 어떤 학교는 25문항, 25문항 해가지고 50문항을 60분당 보는 학교도 있고. 근데 그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제들이 단순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풀 수 있는 거겠죠. 전부 다 시간이 다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부터 주구장창 할 거야.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문제풀이만 하는, 그러니까 계속 시험만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할 게 없잖아.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충 문제 또 한 2, 30문항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30문항, 여기 40문항, 보충문항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에 100문항씩 풀거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두 달이다. 넉 달이지, 넉 달. 9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이 풀거든. 예, 그리고 난이도는 미트 유형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예, 해서. 어렵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렵다라는 거는 내용적으로 어렵는 게 아니라 결국 추론 형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온 학생들은 지금 처음이잖아.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그러면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당연히 영어야. 영어. 물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10월인가 11월에 990 찍었어. 그리고 시험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여기 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985였거든. 다시는 이제 장점이 있었지. 이 학생은 약대 출신, 약사 자격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광대에서 요번에 약이랑 관련된 문제가 몇 개 나왔다 그랬죠. 생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지. 그래서 최초 합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영어는 무조건 985 이상 돼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 혹시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 약대하고 수의대가 있는데, 강원대 수의대는 일단은 1단계에서 무조건 990이야, 컷이. 근데 약대는 요번에 975인 학생이 붙었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도 했고,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학교가 일반학하고 유기학은 다 공통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학교들이, 앞에 있는 학교들,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유기화학이 좀 퍼센티지가 좀 작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연고대는 거의 뽑지 않아요. 연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고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서술형 9문항에서 10문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얘네들이 들쑥날쑥해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 2년 동안에는 또 이제 객관식 형태가 갑자기 틱 하나 형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기화학이 한 문항 정도 나와. 그래서 일반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유기화학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당연히 이 한 문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화학 해야겠지, 그죠?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화학이 한 3문항 정도 나와요. 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한 10%에서 20%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이것보다는 오히려 물리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커요. 물리화학이라고 해서 전공 물리학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학 파트에서 그나마 거기에서 이제 물리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양자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솔직히 기체분자 운동론 하게 되면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온도에 따른 운동 에너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에서 하게 되면 그 속력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 그 관계식만 알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복잡한 속도에 관련된 식이 출제가 돼요. 물론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미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우리가 이제 곡선에서 최고 속도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미분에서 0되는 거 찾죠? 그죠? 그런 식의 미분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적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 이론 쪽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가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하고 관계된 식이 나와가지고 주양자수가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반지름이 얼마큼 변하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되는 특징들, 방정식의 특징에 해당되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약간 좀 물리화학이 좀 강합니다. 다른 학교 안 그래. 다른 학교 절대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중앙대만. 그래서 만약에 중앙대를 지원하려면 일단 그래서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 물리화학 파트에 해당되는 것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화여대는 거의 안 뽑으니까. 자, 경희대하고 단국대.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 15문항이죠. 그죠? 이 중에서 유기학이 한 문항 나와. 한 문항 나오고 그것도 일반화학하고 섞여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나와요. 중요하지 않겠지? 근데 지금 시간 볼까? 생물하고 화학하고 각각 15문항, 총 30문항, 시간은 90분. 충분해. 여기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의대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긴 해요. 자, 단국대 같은 경우에 지금 유기화학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얘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유기화학이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유기화학이 7문항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30문항에서 거의 한 10%대에서 거의 20% 가까이 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국대는 좀 유기화학 퍼센티지가 점점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연대미래. 자, 연대미래가 다른 학교가 좀 다르게 주관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학교가
의대 중에서 유기화학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학교예요. 네. 지금 연세대 미래 50% 이상. 대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이상. 지금 이제 연대 미래 같은 경우에 15문항 중에서 8문항이 유기화학이 출제가 돼요. 네, 그리고 대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이상, 지금 지금 전체 다 보게 되면은, 뭐, 객관식 15문항에 주관식 5문항이 들어가서 총 20문항이 되는데, 유기화학이 10문항 이상 들어갑니다. 그죠? 네,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이 좀 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40문항 중에서 유기화학이 15문항에 해당이 돼요. 그럼 거의 40%죠? 네, 40%고,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른 것이 특징적인 게 무기화학이에요. 무기학 파트가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무기학 전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기학 전범위 들어가려면 일반학도 다 하고 유기학도 다 하고 일반학하고 유기학은 전범위 다 해야 돼. 근데 거기다 무기학까지 다 하려면 결국은 4년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 당연히 못 하겠죠. 네, 무기학 중에서 군론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군론이라고 해가지고 분자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칭성이 분자 구조에 따라 대칭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집합화시켜서 얘 분자는 어느 집합에 속하고 이 집합 얘는 어느 집합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군론인데 군론에 해당되는 것이 두 문항이 항상 출제가 돼요. 이거는 매년 안 바뀌어요. 얘네가 절대 안 바뀌고 매년 두 문항씩 꼭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 해당되는 거 하루만 투자하면 돼요. 네, 하루만 투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거 문제만 좀 연습 문제 좀 하게 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특징이 또 다른 학교들하고 좀 약간 다른 특징이 뭐냐면 요 세 학교가 분광학이라는 부분이 출제가 돼요. 분광학이란 건 뭐냐면은 분자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장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한 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유기화학 파트들 많이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 분광을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지금 이 학교들은 분광을 출제를 합니다. 그런 것이 또 특징이죠.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대하고 수의대에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유기화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유기화학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밖에 안 나와요. 25문제 중에서. 20문제지.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객관식 15문항에 주관식 5문항인데 주관식이 되게 단순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고 끝. 이런 거. 그리고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봐요. 40문항. 50분 동안. 이거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 학생도 시간이 모자랐다고 했던 수 없어. 다른 거 준비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유기화학이 출제가 되는데 유기화학이 굉장히 단순한 분자 구조에 해당되는 것만 나와요. 거의 반응도 잘 안 나와요.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는 지금 약대 때문에 들어간 건데 여기는 의대는 지금 충북대가 화학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약대는 지금 화학을 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화학하고 생물하고 일반화학 들어가고 일반화학 파트에서 화학 파트에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 거의 1대1 정도 출제가 돼요. 강원대는 일반화학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화학이 되게 쉬워요. 엄청 쉽고 시간도 충분해. 그렇다는 얘기는 GPA하고 영어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필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하고 GPA가 높으면 그러면은 필기 난이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그냥 어느 학교든지 다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필기가 어려운 학교가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위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 여기부터는 전부 다 약대. 다 비슷비슷해요. 객관식 오지선당 20문항, 25문항, 25문항, 30문항. 다 20문항에서 30문항 사이에요. 시간들은 전부 다 충분하다고 보면. 시간들이 좀 약간씩 다르니까. 그죠?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석화학을 출제하는 학교가 있고 요 두 개 학교가 분석화학이 들어가.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일반학하고 유기화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화학을 들어가는 학교들은 일반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이 1대1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도 일반학하고 유기화학이 1대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대들은 아무래도 일반학보다는 전공화학 쪽이 좀 비중이 커요. 그런 건데. 자, 문제는 분석화학이야. 분석화학이 아까 이제 무기화학 파트 하루 정도 투자하면 된다 그랬죠? 분광학 파트가 추가가 되는 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분광학도 하루 정도만 추가하면 돼요. 하루 정도만 우리가 할애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게 크게 우리가 시간 할애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물리화학도 마찬가지야. 중앙대 물리화학도 그냥 문제 풀면서 기본적인 그 일반학 지식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거에 해당된 식들만 이해만 하면 돼. 식을 암기해서 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식을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좀 달라. 얘네들은 분석화학, 우리가 지금 여긴 분석화학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의약품 분석화학이에요. 약대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 분석화학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네 파트가 골고루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석화학은 전부 다 해야 되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학교는 분석학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분석학을 하면은 지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이게 올해는 그래도 써서 돼. 올해는 써서 됐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석학을 지금까지, 그 전에 대가대북에서 대가대도 분석학을 출제를 했었어요. 그 전에. 예. 이제 대가대에서 나오는 분석학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가대 좀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대가대 말고는 분석학을 낸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었어. 그리고 대가대는 분석학이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그거 몰라도 합격을 해요. 학생들이 분석학을 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비중이 또 아까는 대가대는 두 문항밖에 없었는데 지금 얘네들은 비중이 꽤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준비하려면은 좀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분석학을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그냥 이거 몰라도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붙은 학생 중에서 좀 점수가 낮은 학생 중에 하나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생물하고 화학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에 75점인데 1단계 합격했거든. 분석화학 다 틀리고, 거의 다 틀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분석학이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올해부터 준비한 학생들도 이거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유기학하고 일반학이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포대는 생물시험 없어요. 화학만 봐요. 화학만 보는데 면접에서 생물시험 봐. 결국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다 준비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 그 다음에 전남대가 요번에 보게 되면 거의 미투 유형, 좀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도 아마 내년에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남대 다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 한양대가 좀 약간 특이하지. 그죠? 얘만,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객관식, 아니면 주관식. 여기 보면 논술형이라 나왔는데 논술형 안 나와. 전부 다 객관식하고 주관식만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주관식도 뭐 서술하는 게 아니라 단답형. 요거 해당이 되는 건데, 한양대만 논술형이에요. 이건 진짜 논술형. 제시문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거. 그래서 요게 좀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올해는 제시문이 일반학만 나왔어. 근데 그 제시문을 주는 학교들도 항상 유기화까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대는 이제 의대하고 수의대하고 그다음 약대 이렇게 됐는데 의대하고 수의대만 뽑았을 때는 솔직히 얘네들 생물하고 화학 본다고 했었는데 화학 문제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대하고 수의대 쪽은 생물만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생물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약대는 좀 다르죠? 약대 같은 경우 요번에 생물, 화학, 그다음에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리 파트 준비해야 될까? 지금 다른 학교 아무것도 없잖아. 다른 학교 전혀 없는데 얘만 물리 파트.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만 위해서 게다가 제주대 거의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일반화학하고 유기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학교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죠? 여기가 중앙대, 무기화학 원광대, 그 다음에 대가대, 경성대, 계명대가 분석화학. 근데 대가대가 올해 분석화학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약간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제하는 교수가 바뀐 것 같아. 분석화학도, 대가대 분석화학도 매년 냈던 게 아니라, 최근에 한 4, 5년 동안만 냈거든요. 이게 없다가, 안 냈다가 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출제하는 교수님이 분석화학 교수가 들어갔다고 봐야겠지. 그러다가 또 다시 없어졌다? 그러면은 분석화학을 출제하는 교수가 바뀌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문제 유형까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모른다.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대가대는 솔직히 일반학만 출제한다고 명칭이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 학교에서. 그런데 일반학도 내고 유기학도 내고 분석학도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유기학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부분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이렇게 돼요. 근데 경성대하고 계명대는 분석학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석학을 항상 낼 거라고 예측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가 되는 분석화 안 해도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경성대하고 계명대를 위해서 분석화 할 건지는 우리가 시간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유기학은 전부 다 하고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그냥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들을 아까 다 봤고, 요게 이제 요 유형을 맞구나. 자, 요 유형이 이제 난이도가 쉬운 학교들 중에서도 너무나 단순한 것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 심지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유효 숫자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 주고 밀도 구하고 유효 숫자 맞춰서 밀도 계산하는 거. 그런 식의 간단한 문제도 나와요. 그나마 요거는 거기에서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쪽에 해당이 돼요. 그죠? 주기율표에 해당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화학 양론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아까 나와 있던 거랑 비슷비슷하지. 그죠? 네, 그런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냥 정의에 해당되는 건 물어보잖아. 그죠? 훨씬 더 약간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투형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거, 이게 지금 원광대 스타일의 유기화학이에요. 다른 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부 다 반응 위주의 유기화학이 나오는데, 원광대에서는 이렇게 서술로 돼 있는 것들, 설명들이 돼 있는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아주 약간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약대 학교들 중에서 원광대랑 스타일이 똑같은 데가 뭐 있냐면 우석대. 예, 우석대가 원광대하고 시간도 똑같고 문항수도 똑같아. 그리고 지역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출제하면서 아무래도 원광대를 이제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화학도 이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단 무기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나왔고, 일반학하고 유기화학만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화학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화학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가 일반학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쪽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구조들, 원자 구조에 해당되는 거, 기체, 이쪽이 이제 화학 양론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자 오비탈, 액체와 고체. 거의 반응, 물론 이제 화학 양론이 들어가긴 하지만 반응 위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2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이 부분이 응용 파트예요. 네, 거의 이제 일반학 파트가 출제가 되면은 여기가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부분들이 3분의 2 정도가 출제가 돼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전공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열화학 심화하고 양자화학 심화, 지금 이 부분은 어디 위한 거? 중앙대 위한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광학, 그 다음에 분론, 고분자. 요거 해당되는 것이 이제 원광대. 그렇죠? 네, 원광대. 그 다음에 이제 분석화학은 아까 이제 계명대하고 그 다음에 경성대 대비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이제 강좌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제 좀 그 퍼센티지가 적은 학교들은 앞쪽에 치중이 돼 있고 문제들이, 예.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 퍼센티지가 많은 학교들은 뒤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학대 다 준비하려면은 많은 학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편입할 때 여러 학교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유기학은 다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기본적인 구조에 해당되는 거. 네, 그리고 요게 기본 반응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특징적인 반응들, 그 다음에 알코올부터가 여기서 파생되는 반응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카복시산 유도체하고 카보닐 알파, 요게 지금 약간 어려운 반응들에 해당이 되는데, 요 어려운 반응들은 지금 유기학을 많이 내는 학교들, 50% 이상 내는 학교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반학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다들 많이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 거 아니야. 처음에 이론을 정리할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이론들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다시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론하고 같이 보면서 이론을 채워가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틀리면 왜 틀렸는지, 맞으면 왜 맞았는지, 그거를 다 정리하면서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별 문제 풀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다량 문제 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처음에는 좀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다음에 한번 속도를 위해서 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정리하면서 또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리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죠? 타임 어택. 그죠? 그래서 두 학교 위주로 타임 어택 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 문제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 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단어별 문제 풀이하게 되면은 여러 학교들의 문제들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특징인지 모르니까 이때 그래서 따로 제공하는 게 뭐냐면 그 학교 통째로.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문제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이제 보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학교별 특성하고 타임어택 준비하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커리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제 비전공자면은 기초 이론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기초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원자 구조하고 분자 구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되는 응용 파트들 있잖아. 거기에서는 기본 개념들만 쭉 다루게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기본 이론하고 기본 이론 1하고 2 하면서 요게 지금 아까 일반학에서 나온 기본 1과 2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학에 해당되는 전범위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다루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전공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단어별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의학계에 준비하는 학생들, 여기 지금 학교별 기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타임어택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타임어택은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학교별 기출은 그냥 보충자료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그냥 바로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따로. 그러니까 워낙 쉬운 학교들, 솔직히 강원대, 이거 시험 내기 너무 민망해. 솔직히 타임어택 할 때도.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충자료를 줘요. 학생들이 너무나 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별로 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4개월 동안에 타임어택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문제 풉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100문제씩. 그리고 이제 편입시험은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그죠? 12월 중순에 연고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하고 단국대가 12월 말에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월부터 1월까지 해서 쭉 보는 거 알죠? 요번에 제일 늦게 본 학교가 한양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면접이 어디였지? 지방이 어디였는데? 충남대, 아니, 전남대였나? 그래서 2월 4일까지 면접 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말부터, 뭐 중순에 해당되는 건 연고대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12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길면 2월 초까지 보게 될 건데, 이때도 학생들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스터디를 들어갔어요. 스터디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타임어택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주고 한번 타임어택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감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스터디에 참석을 많이 한 학생들이 아까 제가 드렸던 저 합격생들이에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자, 유기화학도 뭐 비슷하죠. 자, 유기화학. 자, 유기화학은 저는 5월에 시작할 겁니다. 이제 5월에 시작하는 거는 유기화학이 기본적으로 화학 분자 구조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오비탈에 대한 걸 제대로 모르면 솔직히 유기화학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반응식을 단순하게 외운다고 해서 유기화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메커니즘이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반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에 남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본 심화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 이론은 좀 퍼센트가 좀 낮은 학교들 그리고 이제 연고대 학생들 한테는 지금 이것만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이것까지 가야죠. 그죠?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9, 10월에 단어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학에서는 지금 타임어택이 들어가고 일반학은 그 전에 이미 단어별 문제풀이 했으니까 타임어택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때 9, 10월에는 유기화학은 좀 쉬운 난이도만 들어가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면서 따로 단어별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일반학하고 유기학, 유기학도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준비할 거예요. 뭐 이제 편입시험 대비 자세는 어차피 다 결국은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지. 엉덩이가 무거워야지만 당연히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공부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일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현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오게 되면은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게 되면 전부 다 영어가 필요한 거니까 영어 위주로 상담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배운 것들 테스트하면서 실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제가 이제 10문제씩 테스트하게 되는데, 한 7, 8문제 정도까지 맞으면은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거의 만점 받으면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10문제 맞는 학생들이 제 테스트에서는 보통 N수생들이야. 처음 시작한 애들은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맞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야 뭐 수시로 받는 거고, 그리고 주 1회 스터디를 따로 해요. 2시간 정도 할애해서 그때 이제 스터디 문제 제공하고 같이 문제 풀고, 각자 문제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 주 1회 합니다. 모든 반이 전부 다 스터디 1회 각각 준비해서 우리가 또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현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을 준비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